이재명 경기지사 뉴스 공장. 첫 번째 뉴스. 경기도와 성남시, HP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글로벌 전략 R&D 허브의 성공적 구축 및 IT 산업 발전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알파돔시티, 건물 내에 입주하는 업무시설과 수정구 고등동 일원에 건립될 R&D 센터 등으로 구성되는 글로벌 전략 R&D 허브에는 총 4억 달러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광석 HP 프린팅 코리아 대표이사는 21일 경기도 청상왕실에서 임신옥 인사총괄 전무, 저스틴 GHP 본사 디자인 앤 건축 프로젝트 매니저, 김혜선 HP 프린팅 코리아 정부협력 총괄이사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P 신사옥 건립 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가치가 공정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은 기업이든 개인이든 지역이든 다르지 않다라며 기업들이 충실하게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당한 규제 없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정치의 목적은 국민들이 편하게 잘 살게 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대성공을 거둬 경기도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 큰 사회적 기여를 해주길 기대한다. 신속하게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석 대표이사는 전 세계 프린트 시장의 새로운 입지를 만들기 위해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 좋은 입지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아시아 실리콘밸리의 큰 규모 사업의 시작을 하게 된 만큼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함께 상생의 장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은수미 성남시장도 저수지, 식물원, 청계산으로 이뤄진 생태공원으로 재생할 예정에 있는 곳인 만큼 판교 내에서도 가장 친환경적인 곳에 입지하게 될 것이라며 대중교통을 대폭적으로 충원하는 등 HP의 그동안 노력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경기도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성남시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관련 허가 등 행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전략 R&D 허브의 성공적 구축 및 관련 IT 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HP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육 및 자선활동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이들 세 개 기관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과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 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HP는 오는 2022년 2월까지 성남시 고등동 일원에 지상 7층, 지하 5층 규모의 R&D 센터 건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HP는 성남시 백현동 알파돔타워 건물 일부를 임대해 지난달 업무시설 입주를 마쳤다. R&D 센터와 업무시설 등으로 구성되는 글로벌 전략 R&D 허브는 HP 프린팅 비즈니스의 중요 부문인 A3 프린팅의 글로벌 전략 허브이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연구개발 인력만 1,300명 이상이 근무하게 된다. 도는 글로벌 전략 R&D 허브 구축이 완료될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017년 1월 HP가 글로벌 전략 R&D 허브 구축을 위한 신사업 부지를 찾는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HP에 직접 도내 유치 의향을 전달했다. 이후 도는 HP와 함께 신사업 건립을 위한 도내 가용지를 검토하는 등 2년간의 노력을 거쳐 지난해 11월 신사옥 입지를 성남으로 최종 선정했다. 입지 선정 이후에도 도는 기업 입주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자 성남시, HP,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와 기업 간 상생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제임스 노팅엄 HP 프린팅 코리아 전 대표 및 신시아 록 HP 운영부문 글로벌 총괄은 지난 7월 1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집무실을 찾아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표를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HP는 1939년 실리콘밸리에 처음으로 설립돼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혁신의 상징으로 손꼽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선도 기업이다. PC, 프린터, 3D 프린터, VR,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와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올해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가운데 55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음은 경기노동정책 포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사회와 지역 노동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2019 경기 노동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노동국을 신설한 이래 처음 열리는 포럼으로 노동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정립과 취약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연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도내 노동조합,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노동상담소 등 노동 관련 단체와 광역시도 및 도내 시군 노동정책 담당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이 자치단체 노동정책의 경험과 쟁점을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중 연구위원이 상생형 일자리와 지역 노동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한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기연구원 정원호 박사를 좌장으로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자로 공정성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손정순, 연구위원, 한국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 등이 참여해 현 노동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도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밖에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설치, 생활임금 제도, 시행 등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노동정책 및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에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노동자는 물론 민관연이 함께해야 가능하다며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도정 목표 실현을 위해 콜센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노동권익센터 설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급변하는 창업 환경에 맞춘 새로운 창업 지원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스타트업 현장 방문단은 실제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단원으로 참여하며 올해 10월 22일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총 6회에 걸쳐 격주로 도입창업 및 재창업 지원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현장 방문 예정 기관은 총 6개소로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스테이션 G, 제도전송공센터이다. 이 기관들은 예비 창업자, 재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생존율 제고를 위해 도가 지원하는 기관으로 창업 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교육 및 네트워킹, 투자 유치 등을 입주기업 수요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현장 방문단은 해당 기관에 입주한 스타트업 및 제도전 사업 참여자로부터 최근 창업 환경과 다양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밀착 청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비, 초기, 성장 단계별 창업 지원 정책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전 지원 사업의 효과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계동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스타트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경제를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창업 정책을 말한 스타트업의 성공 창업과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 어린이 제품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 제품 유통 실태를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안전 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 사항을 안내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 합성 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체가 안전 표시가 없는 어린이 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 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 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린이 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개소를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 제품 구입 방법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2일 출범한 소비자 안전지킴이단은 여름철 소비자 안전을 위해 도내 물놀이 시설 92개소를 방문해 어린이 물놀이 안전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리콜 대상 물놀이 용품, 자진수거, 홍보 활동 1,800개소, 경로당 등 취약시설 2,500개소의 에어컨 실외기 안전 점검을 한 바 있다. 또 경로당 1,000개소를 방문해 고령자 안전한 소비 생활 가이드를 홍보해 고령자 안전 강화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인터넷, 스마트폰 치유 캠페인, 펀 충전 캠프의 효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캠프는 매년 1회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박 12일 동안 인터넷,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환경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스마트폰을 대신하는 대안 활동을 제공한다. 치유 캠프 종료 후 사후 조치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 조절 및 생활 적응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전화, 스마트폰 대안 활동을 제공하는 사후 모임, 거주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상담 연계 등이 있다. 사후 모임은 1차와 2차로 진행됐으며 지난 9월 열린 1차 모임에서는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대안 활동 체험과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성격을 파악해보는 심리검사와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달 12일 진행된 2차 모임에서는 성남 한국재벌들을 방문해 자신이 경험해보고 싶은 직업군을 선택하고 체험하며 진로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중학생은 처음 캠프에 참여하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그만 사용해야지 하는 생각은 하지만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했는데 캠프를 다녀오고 나서는 그만 사용해야지 하는 생각 후 어렵지 않게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또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해서 자녀와 자주 다투고 화내기 바빴는데 캠프와 사후관리 등을 통해 화를 내기보다는 자녀의 특성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대화를 시도해보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은 상시적으로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또는 거주 지역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로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